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이화종 회장님 모셨습니다. 월남전이 끝난 지가 벌써 50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월남전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참 세상 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다 후배들인 저희들이 대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점에서 죄송함이 짝이었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대로 월남전 당시에 많은 우리 참전 용사들이 유명을 달리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부상을 입으시고 심지어 그 일정으로 오역제라는 듣도 보도 못한 병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시고 심지어 유족들까지 그 병이 유전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은 정치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야 할 일이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박덕흠 의원은 이 야당에서도 같이 자리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야가 뜻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투에 참전했는데 당연히 참전 수당을 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참전 수당을 못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건 정부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정부가 잘못했다더라도 현 정부가 이어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이후로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50년 전에 잘못했던 부분도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전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박 그 자체가 농구가 별로 정확하지도 않고 전투수단을 줘야 한다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사실이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국가가 잘못을 했으면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트남전 이후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과거사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 건강하시고 이 전투수단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계속해서 활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선 목이 메입니다.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우리 존경하는 서른 의원님께서 이런 행사를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 윤관석 존경하는 이화정이 오랜만입니다. 또 우리 박덕흠 우리 의원님 또 우리 김정은 의원님 우리 보인처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와주셨고 제가 항상 요구했던 우리 32만 5천 명의 명예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 여기 계시는 훌륭하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가 그동안 1년 반 동안 회장을 하면서 이렇게 여야를 넘나들고 존경하는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뵈면서 이제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 또 우리의 공헌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고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떼쓸 일도 없고 단지 오로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만서도 이제 우리 32만 5천 명 우리 전우들의 수건인 이 전투수당 특별법을 이렇게 오늘도 대선을 앞두고 이 귀한 시간을 쪼개서 오늘 이 행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소중한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인정을 해주시고 우리에 대해서 합당한 예우를 해주신 데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단 하나, 이제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고혁재 사무총장님이 오늘 참 이 자리를 귀한 시간을 내주셨고, 또 우리 고혁재 우리 훌륭하신 해직자 여러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오셔서 그동안 여러분들도 뒤에서 많은 일들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덕분에 그나마 우리 32만 전우들이 우리가 고혁재라는 그 악마에 휘갈리면서도 자그마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혁재 전우회가 됐던 월남 참전자가 됐던 다 같은 하나로 뭉친 우리 전우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반목도 없이 우리 서로 힘 합해서 우리 명예와 권리를 찾는데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아주 훌륭한 콘서트 자리가 돼서 우리 명예와 권리에 이제 눈앞에 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열심히 우리 의정 활동하시는 의원님께 마지막 큰 성원의 박수.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급 지급에 관한 특별 법안이 있고요. 또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이걸 봤을 때 여야 모두가 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월 국회 국방위에서 공청회가 개최돼서요.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전투수당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한번 가졌습니다. 이제 선거 후에 이 국방위 법안 소위가 곧 열리면 다시 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법안이 하루속히 좀 추진이 되고 또 여러분들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옥희님의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이옥희님은 메모부대 이두용님의 미망인 되십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두용 씨와 69년도 결혼하여 71년도 큰아들을 74년도 둘째 아들을 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과 내 식구 80년도까지 10년간 넉넉지는 않았지만 나름 행복하게 살았는데 행복은 잠깐 81년 전부터 남편 건강 급속하게 악화되어 주병 생활이 이어졌고 두 아들과 남편 목까지 제가 다 책임을 지면 생활 가장 되어 고물상에서 리어커를 빌려 폐질 주워러 다니기도 하고 막노동 현장에서 벽돌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12월 10일 결국 남편은 기나긴 주병 끝에 저희들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이후 그 원인이 월남전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 가족은 물론이고 20대 초반 어리디 어린 몸으로 국가를 위해서 위험만리 창터에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고엽제를 맞아가면 올맹과 베트공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참전 용사들의 이제 70대 후반이 되어 특별보상법이 온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이영만리 월남의 자유수호를 위해 싸웠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웅들에게 당연히 갚아야 할 전투수당 특별보상법이 이렇게도 어려운 것인지요. 대통령님, 국방부 장관님, 국회 국방부 위원장님, 법사위원장님, 정무위원장님 통 크게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히 마음 모아 두 손 모아 간청드립니다. 정말 오늘 또 어떤 심정으로 오셨는지 가슴이 좀 가지 않는데요. 가슴 아픈 사연이 저희가 호소문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짊어진 짐을 누군가가 나누어 준다면 가벼울 텐데 나 혼자 짐을 지고 가는 이 험한 인생길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오늘도 또다시 신세 한탄 해봅니다. 남편이 돌아가고 난 후 두 아들과 데리고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늘에서 남편이 부르면 씩씩하게 이야기하겠다고 생각하였는데 코로나 상태로 또 저희 가족 앞에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미망인들도 어렵게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참전하였던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남편과 함께 힘든 생활을 살았던 우리 미망인에 대한 지원을 꼭 확대하여야 합니다. 네, 옆에 어머니 얘기 듣다 보니까 어머니 자녀분도 저랑 78년생 그거라고 있더라고요. 마치 저희 어머니의 삶을, 저희 가족의 지난 과거를 본 듯한 말씀하시는데 너무 공감됐습니다. 아까 소개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버지는 그 67년에 동남아를 참전하셨다가 68년에 귀국하셨고 누나와 저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3명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 아버지는 그 젊은 시절과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항상 저는 뭘 이렇게 드셨는데 그건 제가 뭔지는 몰랐고 어머니가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구심이라는 약이 있더라고요. 그게 저도 보니까 신경 안정제 약이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뭔가를 뭘 이렇게 바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항상 이렇게 보고 살았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런 생활을 하시니까 솔직히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못 하시잖아요. 편찮으셨고 많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직장 생활 운전을 하셨는데 그걸 하신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제대로 그때부터 막 좀 오랫동안 직장 생활 하셨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상황이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시장에서 이제 반찬 가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반찬 가게 하는 도중에 또 한복 일을 배우셔가지고 바느질로 저희 이제 3남매를 이제 키우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3남매도 이제 어릴 때부터 유난히 피부병이 좀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누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여자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면 이제 되게 민감할 때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누나는 피부병으로 되게 고생을 많이 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기억이 어머니가 제가 알 수 없는 발진 같은 게 다리 쪽에 다 나니까 어머니가 한겨울에 저를 업고 약국하고 병원을 다녔던 게 아주 선합니다. 그리고 더 정말 기억에 남았던 그 일화는 뭐냐면 제가 10살 때였어요. 10살짜리 아이의 발바닥에서 이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가 다 이제 갈라져서 진물이 나와가지고요. 그 진물이 나왔던 그 염증 냄새 있잖아요. 염증 냄새와 또 수독하기 위해서 수독약을 발랐던 냄새가 저는 아직도 선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지죠. 왜 그냥 그게 이 고엽제 때문이란 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가족한테만 있는 일인가 보다 했었죠.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고엽제 피우더라고요. 또한 저도 지금 13살짜리 딸과 10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도 지금 아토피 때문에 제가 한 8년 만에 첫애를 낳았어요. 따로 이렇게 안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늦게 낳았는데 첫 아이가 딸이 태어났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것도 37에 본 첫 아이인데 그래서 막 이것저것 전부 다 막 다 사주고 싶고 이쁜 옷도 막 해주고 싶은데 이 아이가 아토피가 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 옷 하나 입어보지 못했어요. 안 좋다고 해서 다 남들이 아이가 입던 옷을 그거를 받아다가 입혔어요. 그게 피부에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과자 한 번 못 먹이고 유기농 깡냉이 그런 것만 먹여서 키웠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던 중 이제 그 2개월 전에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병원에서 사망을 하셨고, 그 아버지는 좀 항상 약을 달고 사셨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면역력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뭐 위장병, 이명, 뭐 코수술, 눈수술, 뭐 심장수술, 심지어 허리까지 이제 수술하셨고, 결국은 이제 눈을 이제 한쪽 눈을 실명하셔서 장애환자가 확보가 안 돼서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선 그 병원의 그 설립 취지 자체가, 그 병원 이름 자체가 보훈병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보훈 대상자들이 사용을 못 한다는 게, 이건 말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아산병원에 계실 때 제가 보훈병원 그 담당 주치의를 찾아가가지고 입원 요청을 2번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알겠다 해놓고서도 계속 연락이 없더라고요. 우선 그리고 아산병원 거기서도 병실 같은 경우를 하루에 200만 원짜리 병실이 있다고 그 입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응급실에서 하루에 200만 원. 그 치료비 빼고. 아들을 완전히 불효자로 만들더라고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 응급실에서 아버지 옆에 제가 있는데 하루에 200만 원짜리 병실이 났으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안 그러면 너 여기 아버지는 응급실에만 있을 거라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현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보훈 대상자들이 위급 상황이나 필요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은 여러분이 얼마나 애가 타는지 그걸 증명하는 이 현장인 것 같습니다. 뭐 벌써 이런 문제는 해결됐었어야 되는데 저는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전적으로 정책 당국과 우리 국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애타는 심정을 빨리 간파를 해서 법으로 정리를 하고 이런 모임이 필요 없게끔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저는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고엽제 후유증 분들의 유가족들, 당자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유증까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분들을 돌아가시면은 그 유족이 수당 일부라도 받게 하자. 이 말씀은 지극히 타당한 얘기인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돈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이 연간 600조가 넘습니다. 국방 예산만 하더라도 60조 정도 됩니다. 그런 처지인데 그 돈 얼마 된다고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좀 무신경하고 비인권적인 문제라고까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 빨리 처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